거치면서도 줌미팅 매주 한 번씩 진행했고, 함께 그때 초창기에 시작했던 전라도 라인, 이제 경기도 남양주 라인, 뭐 서울 수도권, 부산 라인, 홍성, 여수 다양한 라인을 함께 배출하면서 15개의 라인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PT라는 직급, 프리젠트 팀 직급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트렌드를 읽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데 이 100살까지 남은 인생 동안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장수하게 산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가 요즘 분들의 다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에 누군가의 건강을 선물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건강을 낫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제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그동안 피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과 지금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환경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우고, 그런 모습이 다 체득화되고 닮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얼굴만 봐도 사실은 너무 관상이 보이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고, 이제 그런 심리 인연을 거치면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업, 의사, 약사, 간호사, 건강기능식품, 종교역학, 철학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업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무릎이 아파서 단풍 구경 못 가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골프 치러 한 번 못 가고, 정말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돈은 많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과연 그 돈이 무슨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를 56 나이로 빨리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그냥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이제 젊으니까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살았는데 건강 염려증도 좀 생기게 됐고요. 주변에 이제는 나이를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장례식장을 제가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 친구가 또 3주 전에 폐암으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또 하늘나라를 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는 옛날과 정말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환경오염, 토질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미세먼지, 다양한 환경오염이부터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먹거리도 사실은 위협받고, 우리가 가공식품, 저 또한 아이들한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불량식품을 먹이면서도 플러스 내가 건강하게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미래학을 공부하고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지금 현 시점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반평생 살았지만 남은 반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평생 현역에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누군가는 성장하고 성공하고 하고 있지만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제품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토십 이제 겨우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기회에 오늘 아침 일찍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이 길을 통해 오셨다면 정말 잘 귀담아 듣고 적을 수 있는 거 적고,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웰니스 사업이라고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병과 관계없어요. 내가 꼭 아파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치료의학이 발달됐다는 거죠. 제가 9월달에 뉴질랜드 다녀왔는데요. 뉴질랜드는 예방의학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해서 아픈 곳이 없는지 또는 초기 징후는 없는지를 늘 들여다보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치료의학이 발달돼서 제약회사와 의사와 정치와 로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의사를 맹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병과는 관계없이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할 때 내가 나를 챙기는 거, 내 가족을 챙기는 거, 내 아이를 챙기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서
떠오르는 창조되는 새로운 사업이 웰니스 산업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로 현재 글로벌 웰니스 산업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트렌드 코리아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리더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대를 읽어야 되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90년대생을 내가 맞이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MZ 세대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가 매년 전망하는 거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통해 네이버에 검색하는 단어를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소비하는지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 코리아를 쓰셨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가 임인년이었고 검은 호랑이 해, 흑호랑이 해라고 했죠. 임인년은 호랑이 해를 뜻하면서도 아주 넓은 검은 바다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대 트렌드 코리아에 나와 있는 건 바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추구하고 치료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면서 헬시 플레저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질병을 혹시나 잠재되어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때랑은 좀 많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때는 어디가 아프면 이미 질병이 시작돼서 이미 몸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질병이 시작됐다. 통증, 무기력증, 독혈증 이런 부분부터 이제 질병이 시작 단계가 7단계로 이루어져서 암까지 오는데요. 우리는 이미 뭔가가 반응이 왔을 때 간다는 게 문제고 요즘 사람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한다? 그래서 굉장히 헬리닝, 오운동 들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운동하는 거죠. 오아운 이런 단어가 생기는 거죠. 매일매일 운동하고 1시간 이상씩 운동하고 내가 불량식품 먹더라도 좋은 거 건강기능식품 먹고 그래서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면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약을 챙겨 먹어도 건강기능식품을 보조로 챙겨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백질은 기본이고 그리고 칼디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단 제품군 설명하실 때 아마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칼디마를 설명하실 텐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칼디마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20대들은 칼디마를 짝꿍으로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꾸준히 하고 골프 치고요. 테니스 하고요. 정말 본인이 번 돈을 아낌없이 본인한테 투자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사랑도 하기 싫다.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의 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연령층이 높아지고 젊은 20, 30대가 책임져야 될 60, 70대가 80대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67세, 65세에 한다면 아닌가요? 55세, 57세에 한다면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20, 30년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월 드는 식비가 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식비만. 버스 못 타고요, 등산복 못 사고요, 여행 한 번 못 가고요, 친구 못 만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데 식비가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300만 원. 그러면 20, 30년 뒤로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매월 3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죠? 3,600만 원을 내가 써야 하고 3,600만 원을 1년에 쓰는데 그걸 20년 영위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과연 20, 30년 뒤를 위해 300만 원을 저축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는 방부제를 하도 먹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코를 뚫고 누워있어. 죽지 못해. 방부제가 나를 계속 살리고 있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 2018년에 4조였다면 역병의 시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시대의 변화가 더 빨리 왔다고 해요. 비대면의 확산도 빨리 왔고요. 장수하는 사회도 빨리 왔고요.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직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요. 재택근무가 활성화됐던 20대들이 이제 회사 출근하라니까 회사를 그만두겠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PM에도 삼성전자를 다녔던 30대 중반 남자분께서 이제 그룹장님이시죠? PP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PM을 시작하시고 3년 만에 PM이 되시고 PP가 되시고 삼성전자를 정리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그룹장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 이제 5조를 돌파했고요. 우리가 감기약을 또 코로나 때 많이 먹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기약에 있던 독성 물질이 또 몸에 쌓인 상태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내가 원래 안 좋았던 데가 더 심하게 지금 고질병으로 지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내가 먹고 있는 영양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 쓰레기가 쌓여서 몸이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 음식 쓰레기를 배출 못해서 독소를 배출 못해서 문제고, 그것들이 독성이 약으로 쌓이면서 그걸 배출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약은 정말 화학물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2030년, 지금 2022년이니까요. 8년 뒤면 건강기능식품의 규모가 2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도 건강기능식품 엄청나게 판매되고 홈쇼핑만 틀면 나왔고 건강 어떤 프로그램 엄청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 온갖 의사들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 콜라겐의 중요성, 단백질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정말 성분 함량, 효능, 효과 따지고 묻지도 않고 홈쇼핑에서 연예인이 광고하는 걸 구입하신단 말이죠. 그게 가장 바다의 보배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 연예인한테 광고비를 다 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PM 인터내셔널은 네트워크 회사이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보상 플랜을 가지고 이 회사는 직접 판매 세일즈를 합니다. 다이렉트 세일즈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트워크니까 옛날에 인식대로 피라미드 불법이고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쿠팡도 마켓컬리도 추천인을 추천하면 쿠폰을 주고 현금을 넣어줍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회원을 등록하면 회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추천인을 받고요. 소개를 받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사이트, 고양이 사료나 간식을 사고 모래를 사고 이런 사이트에서도 추천인을 소개하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웹사이트에서, 모든 앱에서, 모든 유통망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인스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요. 제품 엄청 판매하면서 소개하고 친구랑 1+1, 2+1 사면은 거기 아이 달면 또 선물 보내주고 이런 것들 왜 하냐면 구정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후기 없이는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중요하죠. 어떤 후기? 내가 내 돈 내산해서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써보고 내가 먹어보고 효과를 본 거에 대한 후기가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는 유통망이 없이 중간에 소비자와 회사와 중간 사이에 있는 다양한 판매하는 분들 없이 회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소비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먹고 건강해져서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그 구전 광고비를 나에게 돌려주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세일즈, 다이렉트 세일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확하게 원리가 이해가 되셔야 나를 만나는 분들한테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는
뭐 네트워크를 불법이다,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시대를 후퇴하며 살아가고 계신 거 아시죠? 실제로 A사, 우리나라 A사 칫솔 치약, 또 미국의 A사 칫솔 치약 안 써본 분 없고, 회도 안 써본 분 없고, 고등어 안 사본 분 없고, 왜 다 사서 먹고 쓰고 있죠? 그냥 생필품이니까 쓰시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PM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이 무슨 어떤 점인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강력한 흡수력이 있는지, 그런데 가격대는 다른 곳에 비해 더 착한지를 구별해 주시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의 책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이며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3번이나 지낸 폴 제인 필저가 22살에 시티은행의 이사로 발탁되며 25살 시티은행 부사장이 되었고 26살에는 백만장자, 30살이 되기 전에 천만장자가 되었다. 천만장자는 아시죠? 12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만장자라고 합니다. 우리 때 제가 처음에 W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100만장자 얘기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10억만 있어도 와 이랬는데 이제 우리 10억 딱 들으면 어떠죠? 10억 돈도 아니에요. 한 100억은 있어야겠어. 집값이 다 10억인데 어떻게? 다 빚내서 금리 막 변동금리 지금 금리 올라서 막 난리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천만장자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월 1억 아니 평생 1억 모으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0억은 뭐 또 그렇게 변했죠. 10배가 이제 뛴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한 거죠. 거대한 사업적 기회는 웰리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탄생할 것이고 전 세계의 백만장자들 순위의 1위가 네트워크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세일즈 판매를 하는 분들이 백만장자 순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살아온 조건 중요하지 않고요. 환경 중요하지 않고요. 성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요하지 않고요. 내 인맥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자본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내 열정과 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내가 정말 이 업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느낀다면 우리 충분히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할 때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통령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했더니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잘 알아보고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네트워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앞에 있던 분들이 야유를 보낸 거죠.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야유를 보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단상에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빌 게이츠 또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네트워크 유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노동 수입을 하고 있죠. 내가 매일같이 출근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일을 해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하고 그 시간대까지 내가 가서 몸을 담고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쉬면 또 월급이 깎이고 그러면서 다 대부분 노동 수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누가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건강 플러스 뭔지 아세요?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그들은요, 인서울을 나오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도요, 회사에 몸담고 싶지 않대요. 왜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고 싶고, 내가 돈을 버는 만큼, 하는 만큼 벌고 싶어서. 이런 것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장내 탄생 직업군 순위에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1위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양일간 16만 원짜리 미래학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 미래 포럼 대표 박영수 대표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에 한강 보이는 집 살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제는 비행기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제가 이제 독일 갈 때 1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12시간 안 걸려도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바로 떠올라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만에 유럽, 인도,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롱 아일랜드에 500평 규모의 3억짜리 집을 사놓고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금리 내느라 허덕이지 말고 지금 좀 삶을 즐기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너무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구나. 부동산 거지는 되지 말자. 깔고 앉아서 부동산을 거기에 대출금을 받느라 일상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는, 결국은 그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팔지도 못하니까 시중에 현금이 없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재테크하는 것도 많이 지나갔다. 명동 한번 가보셨나요? 임대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요. 현재 만들어지는 아파트나 건물도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조금 돈 좀 벌었던 제 남동생 친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알아봐서 저랑 또 주말에 만났었고, 예, 요즘 좀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 그래서 봤더니 상반기 2022년 부동산 계약 건수 전국 6천 건. 그럼 부동산 하는 분들은 월세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자영업자에 속하죠. 돈이 될 땐 돈을 벌지만 들쑥날쑥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벌기가 어려운 게 자영업자죠. 그만큼 또 내가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부자들의 비밀을 봤더니 시스템 소득에 있더라.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이 소득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직장인, 내가 가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200만 원 겨우, 300만 원 겨우 버는 직장인들이 이렇게나 많고요. 전 세계에는 직장인과 내가 돈을 투자해서 차린 치킨집 사장님 정말 정년퇴직에서 온 돈을 쓸어 모아서 치킨집 차리고 하셔도 자영업자에 불과하죠. 자영업자를 사업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요 전 세계의 일 95%의 일을 하고요. 100%의 일 중에 그 중에 100%의 돈 중에 5%의 돈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업가와 투자가는요 유산을 좀 물려받아서 금수저로 좀 태어나서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가 또는 내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돈벼락을 맞아서 투자가로 내가 좀 됐다. 또는 어디에 투자를 좀 잘해서 엄청 요즘 작년에 유행했었죠. 주식하고 코인 해서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투자를 한다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사업가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말 아주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창조력 아이디어로 우리가 카카오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떼돈을 벌었을까? 지금 현재 한국의 부자 1위가 카카오 회장님이시죠? 네. 우리 카카오 얼마 전에 불타올랐을 때 센터 카카오톡 안 돼서 얼마나 불편을 겪으셨나요? 그쵸? 우리에게 너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어 카카오. 정말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고 쓰는 것들 일상생활 용어 그들의 고민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 데이터가 다 누적돼서 쌓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전문가들은 그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학 강의 때 빅데이터 분석가 송민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막 뒤통수를 엄청 맞으면서 책을 보면서 책을 읽고 강의 때 인용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한 50억 갖고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천재적 머리를 갖고 있어서 뭐만 봤다 하니 거기에 아이디어 샘솟아서 내가 뭔가를
발명해서 뭔가 특허 출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죠?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속하죠. 80~90%. 그럼 이 80~90%는 노동소득을 벌고 이 사업가 투자가는 전 세계 1의 5%를 일만 하면서 95%의 돈을 가져가는 분들이 사업가 투자가. 이들은 다 어떤 소득을 번대요? 권리 소득을 번대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하는 업체에 청소하는 도우미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인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일은 누가 더 많이 하죠? 이모님들이 더 많이 하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요, 장이 되는 거죠. 내가 차리는가. 그런데 이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게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내 스폰서가 해왔던 길, 내 선배가 걸었던 길,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만 하면 되더라를 내가 그냥 그대로 복제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배에 나는 그냥 올라타기만 하고 잘 차려진 밥상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 밥만 떠 먹어도 이 좋은 식품을 내가 전달만 해도 나한테 월 1,000만 원씩 인세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2번 났죠. 올해 한 번 또 났어요. 그랬는데 차례대로 이제 사고가 점점 심하게 났는데 1월 달에는 정말 제가 그때 차가 벤츠였거든요. 앞에 상대측이 저는 다 상대측이 다 100% 과실이어서 저는 다 피해자였는데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 초록색 주행 중에. 그래서 범퍼까지 다 밀고 들으면서 수리비가 1,400만 원 나올 정도로 해서 한 달을 입원했었고 1월 달에 그렇게 입원하고 몸이 막 원래 안 좋던 데가 또 막 다 튀어나오면서 제가 잠도 못 자고 한 달 동안 1월 달 동안 그랬고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했고 2월 달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코로나에 걸리면서 2월 달 한 달도 제가 일을 못하게 됩니다. 2월 달에 좀 짧았기도 했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3월 달에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출판 일을 할 때부터 고객님들이나 누가 저를 만나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늘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며 캐스팅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저한테 네트워크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같이 하자는데 보상 플랜을 들어도 회사 소개를 들어도 저한테는 전혀 이 회사가 잘 될 거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연봉을 1억 5천씩 벌고 있었고 종합소득세 신고 1억 5천씩 하고 있었고 매월 1,5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 네트워크를 하지? 제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드릴게요. 제품만 먹을게요. 그 제품은요 원하는 거 다 사드렸었어요. 200만 원, 300만 원씩 또 먹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 굉장한 메리트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인세소득입니다. 1번 인세소득이고요. 자녀한테 무한상속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엄청 얘기했는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인세소득?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세소득 아직 못 받았다고 한지 얼마 안 돼서 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한 5년은 돼야지 한 300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와닿지 않죠. 저희 신랑 군인이라 저희 신랑 군인 박봉 이제 160만 원 내시고 생활하기 시작해서 물티슈 담을 줄 알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니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남편이 벌어준 돈 250만 원 가지고 살면서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3년 일해도 300만 원 버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한테는 본인이 받지 않는 거를 현실감 떨어지는 인세소득이나 무한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거부했었던 일이 제가 피임을 통해 2년도 안 된 3월에 제가 인세소득을 받게 된 거죠. 내가 여행을 가고 일을 안 하는데도 나한테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인세소득이구나. 그래서 그룹장님 저한테 늘 얘기했던 건물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그럼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니까 저는 강남에 건물 하나 진 거 같은 거죠. 뭐 10층짜리 아니어도 그쵸? 4층이어도 3층짜리여도 네,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 제가 지금 당장 일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저는 그래서 이걸 노동수입이 아닌 인세소득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6월에도 제가
독일을 여행을 다녀왔고 9월에 뉴질랜드 갔다 왔고 12월에 제가 베를린을 가고 내년에 두바이를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가더라도 제 밑에 있는 1000명은 지금 제 멘토십이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00명들은 본인의 업과 본인의 수술을 위해서 일을 하더란 말이죠. 저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